안녕하십니까. YJ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라 할 만한 대책이 8월 16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270만 가구를 공급하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로드맵입니다.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택을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대책 내용 중 전에 발표되었던 원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향후에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내용만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8.16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해서 서울의 노후도 지역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 통합 기획 방식으로 1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물론 경기 인천과 지방 기타 지역이 있지만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첫 번째고요. 역세권 고밀개발과 신규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도심 복합사업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민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약 2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성장 거점형과 주거 중심형이 있는데요. 성장 거점형은 첨단 산업 중심의 고밀 복합 개발이고 용적률 상향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거 중심형은 주거 중심 고밀 개발이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성장 거점형은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 문화 등이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나 저유용 낙후되어 혁신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입니다. 주거 중심형은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과 준공업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공공에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부여하여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첨단 산업 중심의 고밀 복합 개발을 하고 이때 용적률을 상향 적용시킨다는 게 핵심이고요. 또한 주거 중심 고밀 개발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한다는 것이 그 다음 핵심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심 복합사업의 보완이 또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예전에는 현금 청산으로 도심 공공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되었는데요. 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자는 현금 청산 대상이었는데요. 개정을 통해서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는 특별 공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이후에 매수자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 현금 청산 방식으로 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안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고 역세권, 고밀개발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정비구역 지정 후 빠른 속도 진행 방식으로 한다라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간 주도 개발 사업을 통해서 총 182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130만호와 도시 정비 사업으로 52만호입니다. 또한 공유지 등 공공택지에 개발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은 88만호로 주로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 기능 보완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완화를 통해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규제 완화의 내용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식은 예전에 2006년에 도입해서 수차례 유예를 거쳐 금년부터 부과 예정이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 개정 없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었고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정성 비중을 기존의 50%에서 30에서 40%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역자치단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역시 법안 통과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습니다. 또한 신도시에 택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세부안도 나와야 현재 발표한 정책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적시에 공급할 예정이니 공급 부족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겠지만 법안 개정 등 넘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에 주목할 만합니다. 10만호 공급을 위해서 신규로 정비구역을 지정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며 이와 동시에 주거 중심형 고밀개발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노후도 60% 이상 역세권과 중공업지가 대상입니다. 이번 신속통합계획 10만호 발표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 등도 함께 검토해 봐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의도적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여 지은 신축 빌라 같은 물건입니다. 즉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 1차 후보지 같은 경우 2021년 9월 23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매수한 자는 당연 현금 청산 대상이고 추가로 모집한 곳은 2022년 1월 28일 이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매수자는 무조건 현금 청산 대상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서울에 1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기회로 입주권이 확실한 초기 재개발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하겠습니다. 역세권 반경 500m 이내의 빌라는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책인 8.16 공급 대책에 대해서 핵심 내용만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